해초숲의 연주회. 깊고 푸른 바닷속 초록빛 해초가 무성한 해초숲엔 1년에 단 한 번 바닷속 친구들이 모두 모이는 특별한 날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해초숲 대연주회가 열리는 날. 문어 팔랑이가 소라 껍데기를 마이크 삼아 외칩니다. 자자, 모두 모여요. 올해도 멋진 연주회를 만들어 보자고요.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구들은 내가 먼저, 나 노래할게. 춤은 내가 최고지. 하며 시끌벅적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연주회 준비는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친구는 조개 달콩. 달콩이는 소리가 정말 맑고 예쁘지만 너무 소심해서 무대가 무섭기만 했어요. 그때 불가사리 스팡이 다가와 말했어요. 작아도 괜찮아. 내 소리는 정말 맑고 특별해. 불가사리 스팡의 응원 덕분에 달콩이는 조심스럽게 껍질을 열고 띵 소리를 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 다음은 트럼펫 보고 붕붕. 붕붕은 신나게 트럼펫을 불며 빠바밤 소리를 냈지만 너무 커서 친구들이 귀를 막고 말아요. 문어 팔랑이는 조용하지만 붕붕은 무대는 커야 감동이 온다고요 라고 해요. 그러자 해마 모노가 다가와 말하죠. 모두가 함께하면 소리를 맞추는 것도 멋진 연주야. 붕붕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빠르게 춤추는 멸치무용단. 이리저리 춤을 추며 난리가 나자 다들 어지럽기 시작해요. 문어 팔랑이는 조심스럽게 말해요. 조금만 느리게 출 수 있을까? 그러자 느릿느릿 거북이 도니도 다가와 말해요. 그럼 빠른 부분은 너희가, 느린 부분은 내가 맡을게.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돌고래 미니와 루루, 찌리는 메인 보컬을 두고 티격태격해요. 내가 제일 높게 음을 낼 수 있어. 아니야, 내가 더 감미롭지. 이때 바닷속 깊은 조용한 곳에 저음이 들려요. 돌에 우르르가 나타나 말해요. 너희 목소리 모두 다르게 아름다워. 같이 부르면 더 멋질 거야. 돌고래들은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화음을 준비해요. 드디어 연습이 시작됩니다. 조개 달콩의 맑은 소리, 붕붕의 조절된 트럼펫, 멸치와 도니의 조화로운 춤, 그리고 돌고래의 아름다운 화음까지. 드디어 연주의 날. 해초숲 무대엔 모든 친구들이 모이고 연주는 시작됩니다. 달콩의 띵, 붕붕의 뻔뻔, 멸치들의 군무, 돌고래들의 화음, 우르르의 깊은 울림까지 모두가 함께 만든 최고의 음악회였답니다. 문어 팔랑은 말해요. 우리가 해냈어요.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바닷속엔 잔잔한 노랫소리가 퍼집니다. 띵 부부붐 빠밤.
회색 세상에 색을 칠해요. 색깔이 사라진 아침, 삐리릭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민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라? 책장도 회색, 장난감도 회색, 이불도 회색. 내 빨간 장난감 자동차가 어디 갔지? 민호는 깜짝 놀라 창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밖에도 똑같았어요. 하늘도 칙칙한 회색, 나무도 칙칙한 회색. 세상이 갑자기 회색으로 변했어요. 민호는 깜짝 놀라 콩콩콩 뛰며 학교로 달려갔어요. 학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교실도 온통 회색, 친구들의 가방도 똑같은 회색이에요. 민호는 자신의 가방을 찾는다고 뒤적뒤적 거렸어요. 이 가방 내 거야? 아닌가? 저 가방이 내 건가? 헷갈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식판을 본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된장국도 회색, 카레도 회색, 김치도 회색이었어요. 왜? 이게 무슨 맛일까? 색깔이 없으니 밥도 맛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색깔이 돌아올까? 민호는 지우와 함께 후다닥 미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의 상상력으로 색깔을 찾아볼까?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선생님, 그림을 그린다고 색깔이 돌아올까요? 하지만 민호는 선생님을 믿고 미술실로 달려갔어요. 미술실에는 알록달록한 크레파스와 반짝반짝한 물감이 가득했어요. 민호는 하늘을 파랗게 슥슥 그리고 풀밭은 초록색으로 태양을 반짝반짝 노랗게 그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림 속에서 색깔이 살아나고 있어. 색깔들이 그림에서 둥둥 떠오르더니 공중으로 퍼져나갔어요. 얘들아, 우리도 그림을 그려보자. 친구들이 우르르 미술실로 몰려왔어요. 아이들은 교실 벽에 알록달록한 나비를 그리고 창문에 파란 바다를 그리고 책상 위에는 빨간 사과를 그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림 속 색깔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교실을 환하게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우와! 우리 학교가 다시 알록달록해졌어. 아이들은 깨르르 웃으며 기뻐서 뛰어다녔어요. 그때 벽이 푸르르 떨리더니 학교 전체가 무지갯빛 반짝반짝하게 변했어요. 아이들은 깡총깡총 뛰며 환호했어요. 이제는 다시 색깔을 잃고 싶지 않아. 다음날에 민호가 눈을 떴을 때 온 세상은 다시 색깔을 되찾았어요. 색이 없는 세상은 심심하고 재미없었지만 색이 돌아오자 모든 것이 신나고 멋져 보였어요. 민호는 방긋 웃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색깔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어. 우리 세상을 더 예쁘게 만들 거야. 너무 많이 먹은 고래? 뚜뚜. 깊고 푸른 바다 속 아주 큰 고래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 고래 이름은 바로 뚜뚜. 뚜뚜는 바다 친구들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먹는 걸 좋아했답니다. 오늘 아침엔 조개 30개, 점심엔 새우 50마리, 후식은 미어 케이크. 뚜뚜는 하루 종일 틈만 나면 뭔가를 먹었어요. 심지어 자면서도 씹는 흉내를 낼 정도였지요. 그런 뚜뚜를 걱정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문어 친구 모모랍니다. 뚜뚜야, 너무 많이 먹지 마.
배탈 날지도 몰라. 하지만 뚜뚜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나는 튼튼한 고래잖아. 그러던 어느 날 바닷속에 큰 파티가 열렸어요. 이름하여 해파리 파티.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바다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뚜뚜가 음식을 혼자서 잔뜩 먹어버린 거예요. 해초튀김, 조개튀김, 새우볼까지 친구들의 목도 남기지 않았답니다. 뚜뚜, 너무해! 개개 형제가 화를 냈고 해파리 누나들은 속상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답니다. 미안, 나도 모르게. 뚜뚜는 말했지만 속으로는 맛있는 거 먹었는걸 뭐?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배야, 배가 너무 아파. 뚜뚜는 배를 잡고 쓰러졌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속도 울렁울렁.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모모와 친구들이 뚜뚜를 찾아 달려왔어요. 개개 형제는 해초 찜질팩을 가져오고 해파리 누나들은 뚜뚜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어요. 뚜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이젠 적당히 먹을게. 다른 친구들도 먹을 것을 남겨줄게. 친구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뚜뚜의 곁을 지켜주었답니다. 며칠 동안 뚜뚜는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조금씩 먹었어요. 천천히 조심조심 배가 아프지 않게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뚜뚜는 다시 건강해졌답니다. 예! 이제부턴 뱃속에 바람이 반쯤 찼을 때 그때 딱 멈출 거야. 뚜뚜는 그렇게 말하고 친구들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또 다른 파티가 열렸을 때 뚜뚜는 이번엔 음식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 음식을 나르고 조개는 남겨두었죠.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기분이 좋아. 뚜뚜는 바닷속에서 이제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배려 깊은 고래가 되었답니다. 뚜뚜는 먹을 것을 아주 좋아하는 고래였어요. 하루에 조개 30개, 새우 50마리도 먹을 수 있는 아주 큰 고래였죠. 어느 날 큰 파티에서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모여 있었고 그 음식을 뚜뚜가 다 먹어치웠어요. 친구들은 먹지도 못했죠. 하지만 그로 인해 뚜뚜는 배가 아파 한동안 너무 고생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아픈 뚜뚜를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뚜뚜는 혼자만 먹지 않고 다 같이 나누어 먹는 아주 착한 고래가 되었답니다. 아침에 양치 안 하면 꾸릉 대왕과 냄새 괴물의 습격.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잘 잤다. 민준이가 기지개를 쭉 켰어요. 침대 옆에서 강아지 뽀삐가 꼬리를 흔들며 민준이를 발견했어요. 뽀삐야, 좋은 아침. 민준이는 욕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리했어요. 그때 엄마가 말했어요. 민준아, 양치해야지. 에이, 어제 자기 전에 양치했으니까 괜찮아요.
민준이는 엄마의 말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 입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던 냄새 공장이 있었어요. 그곳을 다스리는 꾸릉대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하하, 드디어 새벽 작전이 시작됐다. 사실 우리가 밤에 양치를 하고 자도 입속에서는 계속 세균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침이 줄어들면서 세균들은 더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자, 한밤중에 남은 단백질을 먹고 냄새 가스를 만들어라. 냄새 요정들은 혀와 치아 사이, 잇몸에 있는 작은 단백질 찌꺼기를 찾아 냄새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하하, 밤새 우리가 만든 냄새 폭탄이 아침에 터질 거야. 꾸릉 대왕은 커다란 냄새 탱크를 가리켰어요. 냄새 가스가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입속 냄새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학교에 간 민준이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얘들아 안녕? 오늘 우리 뭐 하고 놀까? 그런데 친구들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아,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 친구들은 하나 둘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민준이는 이상했어요. 응? 왜 친구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지?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입을 크게 벌려봤어요. 그 순간 입속에서 작은 공장을 발견했어요. 작은 괴물들이 신나게 냄새 연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으악! 내 입속에서 뭐 하는 거야? 우릉대왕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하하! 우리는 계속 냄새 폭탄을 만들고 있었지. 민준이는 깜짝 놀라서 결심했어요. 안 돼, 이대로 둘 수 없어. 양치를 해야겠어. 민준이는 치약을 짜고 칫솔을 들었어요. 칫솔을 움직이자 거대한 치약 거품이 퍼졌어요. 냄새 괴물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으악! 치약 거품이 온다! 꾸릉대왕은 허둥지며 소리쳤어요. 안 돼! 우리 공장이 무너지고 있어! 민준이가 이를 닦을수록 치약 거품이 더욱 강력해졌어요. 공장의 파이프가 쿵 무너지고 기계들이 이상한 연기를 내면서 멈췄어요. 마침내 냄새 공장은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민준이는 거울을 보며 활짝 웃었어요. 와, 내 이빨이 반짝반짝하고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아. 민준이가 입속을 다시 들여보았지만 이제는 냄새 공장이 사라지고 환하고 깨끗한 공간만이 남아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민준이는 일어나자마자 욕실로 달려갔어요. 칫솔을 들고 치약을 짜며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꾸릉대왕, 이제는 다시 내 입속에 못 돌아올 거야. 슥싹 슥싹 치카치카치카치카. 민준이는 신나게 이를 닦았어요. 학교에 가니 친구들도 민준이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입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아침 양치의 힘을 깨달았거든. 그 후로 민준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 양치를 했답니다. 더 이상 민준이의 입속에는 냄새 공장은 없어요. 그리고 민준이의 입에서는 항상 상쾌한 냄새만 퍼졌답니다. 작은 별 티티의 따뜻한 빛. 깊고 깊은 우주 저편.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곳에 아주 작고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어요. 이 별의 이름은 티티였답니다.
티티는 작은 별들처럼 크고 밝게 빛나지 않아 항상 슬퍼했답니다. 어느 날 티티는 용기를 내어 주변에서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별들에게 물었어요. 나도 너희들처럼 크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 커다란 별들은 티티를 내려다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원래 크고 밝은 별이야. 너는 작은 별로 태어났잖아. 작고 희미한 별은 별다른 빛을 낼 수 없어. 그냥 포기하고 조용히 지내렴. 티티는 커다란 별들의 말을 듣고 더욱 슬퍼졌어요. 눈물이 맺힌 티티는 멀리 우주 구석에 있는 조용한 곳으로 숨어들었답니다. 그때 티티 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이리 슬퍼하니 작은 별아? 고개를 들어보니 아름답게 빛나는 달 할머니가 다정하게 티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작고 약해서 아무도 날 바라봐 주지 않아요. 나도 특별한 별이 되고 싶어요. 달 할머니는 티티 이야기를 듣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얘야, 특별함은 크기나 밝기에 달려있지 않단다. 너는 너만의 특별한 빛을 가지고 태어났어. 티티는 달 할머니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용기를 내어 자신의 특별한 빛을 찾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티티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티티는 여행을 하던 중 아주 어두운 행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행성은 아무런 빛도 없이 어둠 속에서 홀로 울고 있었답니다. 안녕?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 티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어두운 행성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원래는 아주 밝게 빛나는 행성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나의 빛이 점점 사라지더니 결국 아무도 나를 찾지 않게 되었어. 내 친구들도 모두 떠났고 나는 이렇게 혼자 남았어. 행성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며 티티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과 비슷한 슬픔을 가진 행성을 꼭 도와주고 싶었답니다. 티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모아 아주 작고 따뜻한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내 빛은 작고 약하지만 너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좋겠어. 행성은 티티가 전해준 작은 빛을 바라보며 놀라워했어요. 그 빛은 너무나 작고 희미했지만 아주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기 때문이에요. 행성은 눈물을 흘리며 티티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너가 준 빛은 내가 잃어버린 우정과 사랑이 담겨있는 빛인 것 같아. 너의 빛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야. 티티는 행성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별의 크기와 밝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빛 속에 담긴 진심과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특별한 힘이라는 걸요. 그 후로 티티는 계속 우주여행을 하며 자신의 빛을 나누어 주었어요. 길을 잃고 외로워하는 별과 행성을 만나면 언제나 최선을 다해 따뜻한 빛을 전했답니다. 시간이 흐르자 우주에서는 작은 별 티티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티티가 가진 작은 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지 모든 별들이 알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하늘 어딘가 작은 별 티티는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답니다.
느림보 탐정과 사라진 별똥별. 깊고 깊은 숲속에 나무 위의 작은 집에 혼자 사는 나무늘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느림보였죠. 느림보는 세상에서 가장 느리다고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느림보는 탐정 일을 아주 좋아해서 매일 나뭇가지 위에 앉아 숲속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즐겼어요. 어느 날 밤 숲속 하늘에 반짝이는 별똥별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별똥별에게 소원을 빌던 동물들은 크게 슬퍼했어요. 느림보의 집으로 숲속 친구들이 하나 둘씩 찾아왔어요. 느림보야, 내가 우리를 도와줘야겠어. 별똥별이 왜 떨어지지 않는지 꼭 찾아봐 줄 수 있어? 토끼가 다급히 부탁했어요. 걱정 마, 친구들아. 내가 별똥별을 찾아올게. 느림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숲속의 성격 급한 여우가 말했어요. 내가? 너는 너무 느려서 힘들 텐데. 하지만 느림보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느리다고 해서 못 찾는 건 아니란다. 오히려 느리게 걸으면 보이지 않던 것도 볼 수 있어. 느림보는 작은 가방을 메고 천천히 여행을 떠났어요. 그날부터 느림보는 별똥별이 사라진 이유를 찾기 위해 숲속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다른 동물들 같으면 눈길도 주지 않는 작은 꽃, 바닥에 돌멩이 하나까지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천천히 길을 걸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느림보는 숲속 한가운데 무언가 빛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 이건 뭐지? 느림보가 천천히 다가가자 그것은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똥별 조각이었어요. 느림보는 그 빛을 따라 계속 천천히 걸었어요. 별똥별 조각을 따라 도착한 곳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어요. 동굴 안에는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느림보가 천천히 물었어요. 누구냐? 거친 목소리가 동굴 안에서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간 느림보는 놀라고 말았어요. 바로 커다란 곰아저씨가 별똥별 조각을 품에 안고 앉아 있었거든요. 곰아저씨, 왜 별똥별을 가지고 오셨어요? 느림보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곰아저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별똥별이 떨어지면 나만의 소원을 빌 수 있을 걸 알고 가져왔는데 별똥별은 점점 빛을 잃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서웠단다. 곰 아저씨는 혼자서 외롭게 살아서 친구들을 원했어요. 그래서 소원을 빌기 위해 별똥별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느림보는 곰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곰 아저씨, 별똥별은 모두가 함께 볼 때 가장 행복하게 빛나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금방 빛을 잃고 말거든요. 오히려 친구들과 함께 보면 별은 더 밝게 빛날 거예요. 곰 아저씨는 생각에 잠겼어요. 별똥별을 혼자 차지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별똥별을 바라보는 게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곰 아저씨가 말했어요. 느림보야, 별똥별을 다시 하늘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느림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물론이에요.
숲속 친구들과 함께라면 가능할 거예요. 느림보와 곰아저씨는 다시 별똥별을 가지고 천천히 숲속 마을로 돌아왔어요. 숲속 친구들은 별똥별과 함께 나타난 곰아저씨를 보고 놀랐지만 곧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어요. 느림보는 숲속 친구들과 곰아저씨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별똥별을 가운데 놓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면 별똥별이 다시 빛을 내며 하늘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동물 친구들이 모두 손을 잡고 별똥별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모두가 간절히 소원을 빌었죠. 별똥별아, 다시 반짝여줘. 곰아저씨가 다시 행복해지게 해줘. 별똥별은 조금씩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숲속 친구들의 소원을 받아 빛나기 시작한 별똥별은 결국 하늘을 향해 다시 천천히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동물 친구들 모두가 숨을 죽이며 바라봤죠. 마침내 별똥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밝게 반짝였어요. 숲속의 밤하늘은 별똥별로 인해 다시 빛이 났답니다. 곰아저씨는 별똥별 덕분에 친구들도 생기고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어요. 느림보 역시 천천히 걸어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었고 덕분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 후로 느림보는 마을에서 최고의 탐정이 되었어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천천히 걷는 덕분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특별한 탐정으로 유명해졌죠. 숲속 동물 친구들도 이제 느림보가 느리다고 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느림보처럼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 후로 숲속 친구들은 가끔 하늘을 보며 반짝이는 별똥별을 발견하면 곰 아저씨와 느림보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느리다는 것은 부족한 게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기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되었답니다.